결국은 5,000대에서 판 개인들 7,000대 정도까지 끌고 올리면서 가스라이팅에 다시 들어오게 해서 개인들이 8,000원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팔터신을 외국인들이 만들지 않을 거예요. 누구 좋으라고요? 개인들이 다 팔고 나갈 건데 거기에다 대고 잘 팔고 나가게 도와줄게요. 이러고서 외국인들이 물량을 다 끌어들일게요. 이렇게 할 리는 없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지금 단계에서 막 팔고 계신 개인들이 아차 싶은 순간이 저는 코스피가 7,000 넘어갈 때부터라고 생각합니다. 7,000에서 8,000 올라갈 때는 오히려 개인들이 다시 국장이다. 이런 식으로 반응들이 나오면서 결국 8,000 찍을 때 순매수하는 주체는 개인들이 다시 만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구독자님께서는 상승과 반등을 즐기시되 7,800 정도 윗선에서는 조금씩 한 발 한 발 출입구 쪽에 한 발 걸쳐놓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한국 증시 최악 통과론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지난주 대표님께선 당분간 단기 바닥은 나왔지만 아직 안심해선 안 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온 우주가 우리 증시 많이 빠졌다면서 이제 올라가는 것만 남아서 단결되는 모습이라 사실 빠지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코스피가 200포인트 넘게 오르긴 했지만 7월 말에 1,000포인트 오른 날 종가가 더 높았고 오늘 종가가 더 낮습니다. 까먹지 말아야 합니다. 코스닥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날 11% 올랐는데도 7월 말엔 7밖에 안 됐지만 요새 8, 90까지 올라왔으니 8월 들어 15와 18% 정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5D62 찍혔던 게 당분간은 깨지지 않을 바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고 결국 이번 주도 6,000을 깨지 않고 버텼습니다. 코스닥은 1,200대에서 600대 중반까지 엄청나게 빠지다 보니 ETF를 억지로 막아대면서 그 돈들이 튀어나와 지수형이나 코스닥으로 다시 원복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코어위브, 슈마 이런 기업들이 어닝 서프라이즈와 함께 급등이 나오면서 AI 의구심에 대해 시장을 한 번 더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테마색이라는 싱가포르 큰손도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들어오고 있고 시장의 무게추가 AI 랠리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아무 이유도 없이 장중에 5% 오르길래 왜 그러지 했는데 뭔가를 빨리 캐치한 사람들의 선취매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엔비디아가 5천억 달러 규모의 AI 금융 관련 협약을 했다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한테 좋은 거다. 이런 식의 해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찐친이라고 볼 수 있어서 하이닉스 반등보다 삼성전자가 굳이 더 좋아야 될 이유는 어제 특별히 없었는데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번 어닝 시즌을 통해 AI에 대한 투자는 어떤 변동도 없다는 걸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AI 투자의 경쟁은 멈출 수 없습니다. 칩 가격이 높고 AI가 계속될수록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못 따라오면 그 빈틈을 노리려는 공급 사이드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이 비싸면 경쟁자들이 계속 생긴다는 논리가 맞아요. 스스로 캐파를 늘려서 물량을 많이 대줄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져야 맞겠죠. 삼성전자 200조, 하이닉스 100조 주주 환원 기사가 나왔는데 다 예상 아닌가요? 일부 증권사는 삼성전자 3년 동안 700조까지도 주주 환원할 것이다 라고 전망합니다. 지금 상반기 번 거 다 털어서 주주 환원하라는 얘기랑 진배 없는데 이 정도만큼 진짜 할 수 있을까요? 투자도 엄청나게 해야 되고 메가 프로젝트도 있는데요. 3년에 700조를 한다면 연 200조 이상인데 버는 거의 60-70% 이상을 배당이나 소각으로 가야 되는 지나치게 높은 수치 제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기대값이 충분히 있을 때 시세가 잘 나오는 거지. 막상 발표되면 세를론에 가까운 반응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이닉스는 원래 연말이라고 배짱 부리다가 혼나고 나서 3분기 안쪽이다 했는데 제일 빠른 날짜로 8월 26일쯤 나오는 걸로 예상하는 단독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싱가포르 국부펀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산다고 해서 오늘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강했고 엔비디아 AI 금융 협약까지 묶이면서 주가를 부양할 내용들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엔비디아가 순환 금융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참여 한도를 25%로 정해놓고
나머지 75%는 블랙록, 골드만삭스 등 6개 금융기관이 책임지는 구조를 찾았습니다. 엔비디아 제국을 건설하는 쪽으로 계속 가고 있고 대통령이 미국 경유 남미 순방 일정에서 엔비디아와 하이닉스 간 5천억 달러 규모의 장기 공급 계약 협정 비슷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HBM 때문에 최대 공급처는 하이닉스라고 엔비디아 스스로 선언한 것들이 이번 AI 확장 속에서 삼성 하이닉스 반도체가 많이 쓰일 가능성을 뜻합니다. 주주 환원 가지고 기대가 크지만 결국 영속적으로 사이클을 타지 않는 장기 공급 계약이 맺어진다는 의미를 더 크게 보고 하시면 지금 주가보다 더 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레버리지 규제 7일 만에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가 20% 급락하면서 시장 변동성이 빠르게 안정되어 가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상방으로 변동성이 다시 커져가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커지는 걸 좋아하는 분들도 만만치 않게 있을 것 같고 오늘처럼 2300 위로만 올라가는 장이 열흘 계속된다고 하면 누가 싫어하겠어요. 변동성이 줄어든다는 거에 대해서 올라갈 땐 찔끔찔끔 올라가는 거 아니냐. 내려올 때는 퍽퍽 내려왔는데 이런 것들 생각하면 되게 답답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이 팬데믹이라든가 몇 번의 급락 상황 다음에 생각보다 부자형으로 빨리 회복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루트형 반등도 초반은 빠르다는 게 위안입니다. 이틀 연속 급등이 나왔지만 아직 고점 대비 30%인데 오를 때 조금씩 손절을 해야 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손절은 주관적이든 객관적이든 객관화하기가 어렵죠. 국가 지수가 어느 정도까지 갑니다가 대법원에서 판결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주관적입니다. 우리나라 기준 지수는 코스피 기준 7,000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7,000 밑에서 굳이 이거를 손절이라고 생각해서 파실 이유는 없는 겁니다. 6,900대 올라오면서 개인들이 왜 이렇게 많이 파시나 싶을 정도로 5,000대 중반 투매하면서 파셨던 분들이 지금도 팔고 나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급하게 들어오는 상황에서 물량을 홀딩하고 있다가 조금 더 윗선에서 파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등 목표는 8,000 정도까지 잡고 있습니다. 코스피 8,000에서 충격이 나와준다면 많은 분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포인트가 됩니다. 본전만 오면 시장 떠난다는 분들이 많잖아요. 결국은 5,000대에서 판 개인들을 7,000대까지 끌어올리면서 가스라이팅으로 다시 들어오게 해서 개인들이 8,000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7,000을 넘고 7,800 정도까지 오르는 것까지는 신용처럼 활용하더라도 본류에 해당하는 물량만큼은 잘 지키고 있다가 마지막에 줄이는 걸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안 간다, 15,000 간다가 횡행할 때 결국 개인들이 좀만 더 붙들고 있으면 하면서 또 안 팔고 견디는 역사가 계속 반복됩니다. 10,000명이 제 얘기를 들어도 막상 그렇게 실행하는 분은 100명 정도일 것 같고 나머지는 어쨌든 끝까지 가보자 심정으로 셋에 전환이 되실 게 분명합니다. 장기 투자하면서 수익 보고 손해보는 비율이 3%만 수익 보고 97%가 잃는 시장이 되는 게 집단적인 논리에 매몰되는 상황들이 쉽게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AI나 로봇처럼 칼같이 매도한다고 해도 그렇게 다 돼버리면 누가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이죠. 대다수는 미련을 갖고 미끄러질 때까지 참고 있기 때문에 아주 스마트한 일부가 계속 돈을 버는 세상이 반복되는 겁니다. 바이오는 이번에 코스닥 반등 시 코스닥 7시 레버리지에 돈이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수급이 몰렸고 알터젠 같은 경우가 대장 역할을 해주면서 일부 바이오주 강세가 나왔습니다. 오늘 같은 날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세니까 바이오 대부분이 약했거든요. 올라갈만 하면 노이즈가 나오고 임상 실패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바이오 한 종목이 전체를 발목 잡는 현상들이 많았습니다. 바이오는 금리랑 같이 엮어서 많이 생각하는데 CPI, PPI가 나오는 것에 따라 9월달 미국 금리 방향이 좀 추정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3000이라는 지수를 끝내 보여주겠다고 하면 그 안에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바이오를 빼놓고는 논할 수 없습니다. 바이오가 가야 된다는 생각은 들어요. 잘 모르는데 들어가서 한참 기다려야 되는 바이오에 대해서 비중을 크게 가져가시는 건 솔직히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전력 인프라 중요하죠. 메가 프로젝트에서도 결국 최대 관건은 전력이에요. SK그룹의 천천조 원 데이터 센터 계획도 전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15기급 데이터 센터를 돌리려면 대형 원전 2개랑 SMR 1기로는 택도 없다는 거죠. 전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도로 아미타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데이터 센터를 리퀴드 골드, 액체 황금이라고 표현하면서 데이터 센터 건설 규제를 철폐하고 전기를 어떻게든 끌어와서 붙여주려고 노력합니다. AI가 확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발목은 결국 전력이에요. 데이터 센터를 돌리는 것도 반도체열을 식히는 것도 송변전 이슈도 모두 전력입니다. 효성중공업이 3년 전 10만 원이었는데 최근에 480만 원까지 올라갔었고 이번 조정 때 300만 원이 날아갔다가 바닥에서 100만 원이 다시 붙었습니다. 업황은 계속 좋고 AI 데이터 센터가 확장되는 한 변압기류나 전력 인프라 관련된 거는 계속 좋을 수밖에 없어요. 엔비디아가 AI 데이터 센터 부지를 허가받아 개발하는 랜시엄이라는 회사에 30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이게 결국 전력 인프라 확장에 대한 엔비디아의 전략입니다. 전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전력은 병목 중의 병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눈여겨볼 전력 인프라 종목으로는 구리 가격 결정력 있는 전선주들, 간군 전선, 대원 전선 이런 것들이 있고 특수 변압기 쪽으로는 산일정이가 유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국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7월 이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동반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단에서 소프트웨어가 강하다는 얘기는 절대 안 듣고 있죠. 하드웨어는 무진장 강한데 삼성도 하드웨어만 판다는 오명을 듣고 있어요. 우리나라 상장 기업 중에 AI라는 이름 자체가 들어있는 기업 6개가 마치 소프트웨어 AI 기업으로 둔갑돼서 올라가는데 대부분 실적이 미미하고 이름을 잘 타고 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팔란티어 유사 기업으로 한국에서 평가받는 건 대형주는 네이버, 초형주는 마키나락스 그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13년 만에 금을 매입한다고 하는데 세계적인 조류에서 중앙은행들이 전부 다 금 사기로 돌았더라고요. 달러의 가치도 영원할 수 없다는 거 대비해서 금은 그래도 안정적이다라는 상황이고 경기 침체 우려와 주가 변동 속에서 안전자산 확보 차원의 금 매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240만 원까지 갔다가 85만 원까지 빠졌는데 모건 스탠리에서 목표가 30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진짜 내놓고 자신이 있으면 매수 창구로 들어오는지 한번 유심히 볼 일입니다. MLCC 쪽의 타임이라든가 1년 반 정도 걸리는 식으로 주문하고 받을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만큼 쇼티지가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240만 원 갈 때도 300이 제시돼 있던 종목인데 결국 100만 원이 깨졌잖아요. 저는 300까지 안 갈 것 같고 이번에는 한 200 정도가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SK스퀘어나 삼성생명, 삼성물산 같은 종목들은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지분 가치 기준으로 평가받는데 굳이 이쪽으로 우회할 필요는 없고 그냥 본주를 공략하시는 게 더 낫겠습니다. 하이닉스는 반값이 됐잖아요. 300에서 오늘 150 간신히 넘은 수준인데 여전히 반값이고 전자도 고점 대비 아직 13만 원 가까이 폭이 있기 때문에 본주를 공략하시는 게 더 낫겠습니다. 탄력성이 높은 건 코스닥이고 과대 낙폭 측면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가지로 투자 심리가 나뉩니다. 저는 삼성 하이닉스 30%, 코스닥 쪽 70% 비중으로 하반기를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지난달 말잔 대비 아직 하나도 안 오른 지수고 코스닥은 지난달 말잔 대비 20% 가까이 오른 지수거든요. 낙폭이 컸으니 반등도 강한 거죠. 코스닥은 로봇이라든가 우주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여러 섹터들의 포지션이 많이 구축돼 있어서 변동성이 나올 때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오겠죠. LG그룹 회장이 젠슨 황을 만나는 일정 때문에 LG전자가 두 자릿수 상승이 나왔고 코스피 대형주들은 10%급 움직임이 잘 안 나오는데 코스닥 대장주들은 하루하루 변동성이 훨씬 크죠. 코스닥 930선이고 코스피는 7000선 정도를 기본 라인으로 보기 때문에
남아있는 상승 비율로는 둘 다 한 10% 정도 남아있다고 보는 거라 비슷합니다. 신규 자금 1천만 원이 주어진다면 삼성전자 한 30만 원까지는 올라갈 것 같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반쯤 들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종목으로 2차 전지와 태양전지 소재 쪽에 유니크한 양산 시설을 갖고 있는 대주전자 재료라는 종목을 반씩 투자해서 일주일 성과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3조 원대 매수가 들어왔다고 해서 내일도 이어질 거야 라고 딱 보기는 어렵습니다. 외국인 매수 매도가 날로 계속 바뀌어요. 지금 시장이 짧게 순환을 굉장히 빠르게 하고 있는 섹터들의 움직임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K를 붙여서 얘기할 수 있는 sek터들이 여러 개 있어요. AI나 반도체에서 발목을 잡혔던 게 중국이 따라온다. 중국이 넘본다는 거였는데 K-뷰티 K 화장품은 제가 생각하기에 중국이 절대 따라오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실적이 나오고 수출이 잘 되는데 우리나라가 프랑스와 일본 화장품을 넘볼 수준으로 해외에서 호평받고 있습니다. 중국이 패권을 가져보자. 이렇게 시작도 아직 안 한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결국 오래 가고 길게 가는 건 K자가 붙는 산업인데 특히 중국 쪽에 어떤 위방을 받지 않는 그런 산업이 진짜